걱정하실 텐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Secured Embedded Processing Solution하고 Processing for Internet of Tomorrow라고 해서 프리스케일 IoT 솔루션의 특장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IoT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이 사실 IoT 관련되어서 얘기하고 진행하고 준비해 온 지는 벌써 한 3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도 있었는데 그것을 집합한 게 지금 Secured Embedded Processing Solution for Internet of Tomorrow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저희들이 이렇게 제 프레젠테이션 제목뿐만 아니라요. 저희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전에까지는 글로벌 리더 오브 엠베디드 프로세싱이라는 이제 솔루션, 그런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엠베디드 프로세싱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되자라는 것이 저희들 모토였다가 올해 초에 이제 엠베디드 월드, 2월 초에 있었던 엠베디드 월드에 발표가 된 새로운 모토가 Secured Embedded Processing Solution for Internet of Tomor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사점이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Secured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mbedded Processing이고 세 번째 Internet of Tomorrow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인터넷 IoT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준비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BMW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협력을 해오면서 결국 이러는 거 저런 거 다 개발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제일 키로서 남는 것들이 Secure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인비디드 IoT를 하기 때는 업체들은 되게 많이 있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앞에 발표됐던 인텔 같은 회사, 퀄컴도 있고, TR도 있고, 애트멜도 있고, 별의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프리스케일이 가장 차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또 시큐리티가 관련된 부분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저 시큐어드 엠베디드 프로세싱 솔루션이라는 부분들이 좀 디파인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또 잘 아시겠지만 프리스케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토로라에서 이제 파생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모토로라가 처음으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테이션이라든지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 한 20에서 25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왔고, 그 익스피리언스를 종합해서 IoT 월드에 한번 이제 적용해보자 라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거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말을 좀 바꿨죠. 그래서 IoT라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고 이걸 바꿨어요. 이게 이제 좀 시스코 같은 데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요. IoE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업체들은 또 IoT라고 그냥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M2M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와 굉장히 많은 혼동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클리어하기 위해서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IoT라는 개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형태로서 어떤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든지 모바일폰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웹과 서버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띵들, 사물들, 그것들이 전부 다 IoT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 4개월 전에 구글 CEO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 4, 5년 되면은 인터넷이 없어질 거다. 이게 인터넷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 똑같은 개념으로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큐리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쓸 때, 우리가 PC에 앉아서 인터넷을 쓸 때 얼마나 많은 시큐리티 관련된 물건들을 거쳐가는지를 한번 좀 카운팅을 해봤더니만 보통 80개에서 100개 서로 다른 테크놀로지를 거쳐갖고 인터넷 연결되어지고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 인포메이션들이 셔링되어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오픈 소사이어티고 오픈된 많은 정보들이 쉐어링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타깃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그만큼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쓰는 PC용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부터 시작해갖고 PC 단말기까지 해서 한 80개에서 100개의 시큐리티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들도,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많은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될 때 요만큼의 경험, 그러니까 80개에서 100개 정도가 되는 그런 인터넷 시큐리티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누리고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보안성,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을 보장해 가면서 이렇게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뭐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 마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어떤 지금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어떤 시큐리티라든지 뭐 시큐리티인 게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안정성이나 보안성들을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그 레귤레이션들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국가 법률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IoT라는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치면은 그 국가 법률에 맞추기라 보면은 또 그만큼에 맞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테크놀로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찰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어떤 유저 시나리오 같은 부분 문제 없다 그러면은 IoT가 디바이스만 여러 개 만들어 놨다가 실제로는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지는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저희들은 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프리스케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가고 어떤 이코시스템이라든지 솔루션들을 구축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큐리티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뭐 대충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시큐리티라는 게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IoT 엔드 노드 쪽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에 또 시큐리티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는 네트워크 쪽에도 이제 시큐리티 기능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oT라는 게 뭐 그냥 시큐리티 블락이 있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익스피리언스, 유저 시나리오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IoT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좀 진행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oT 엔비ronment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에 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그 문도 이제 거의 IoT화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모바일폰으로 문을 잠근다든지 아니면 웹상을 잠근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스마트 키 디바이스가 있어. 그 스마트 키 디바이스 문을 잠근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큐리티가 이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먼텍 같은 이제 보안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홈 시큐리티용으로 나오는 90% 정도의 그 계산해 봤을 때 퍼스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한 90% 정도가 시큐리티가 요구되어지는 퍼스널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홈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게이트 장비들, 락 장비들, 아니면 뭐 헬스케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워치까지 대부분 시큐리티가 필요한 장비가 되는데 재밌는 게 뭔가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마켓에 나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가 하는 장비들의 70%가 대부분 다 하드웨어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로만 시큐리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큐리티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뭔가니 그만큼 해킹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들이 현재 좀 IoT에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토모티브 IoT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TX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VT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요구되어지는 시큐리티 요구사항들이 지금 이제 되게 금융 단말기에 요구되어지는 시큐리티 요구사항들이 좀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템퍼 디텍션이라든지 엘리키 커브 시큐리티 키 제너레이션이라든지 256비트 이상의 암호화 기술 같은 부분들이 이 오토모티브에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를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로만 해서 CPU 리소스를 사용해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엘리키 커브 키 제너레이션만 해도 보통 CPU 미스 중에서 한 5,000에서 6,000 미스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토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세이프티 측면에서 봤을 때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크고요.
네트워크는 좀 더 심각하죠. 지금 네트워크가 현재 지금 이제 데이터망으로 구성되어지는 네트워크들은 재밌는 게 뭔가 하니 기본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네트워크가 단일선상에 단일 라인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권한만 해커가 획득할 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개인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어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은 피지컬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가. 이건 사실은 이제 개인의 금융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정보 같은 것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와 컨트롤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좀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IoT, 소스 IoT에 굉장히 큰 헤데이크 혹은 좀 챌린지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제일 크게 지금 얘기되어지는 게 그 네트워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IoT의 요구사항들, 이런 시큐리티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리 모든 네트워크들을 구성했다고 치면은 로지컬리 데이터 채널,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컨트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이제 풀스케일이 QIQ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디바이스 장비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커넥티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큐리티가 이제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VTX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티 커브 제너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플 하드웨어 익스텐션 같은 SHE와 같은 이제 하드웨어 익스텐션 베이스의 시큐리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동시에 또 뭐 EURFT 이상의 암호화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당연히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엔드노드 단이 제일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엔드로이드 단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에 보면은 그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스타트업이거나 혹은 이제 인큐베이팅 필요한 업체들입니다. 그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물건을 팔거나 혹은 그 인베스터들한테 이제 어떤 자본적인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처 부분에만 굉장히 포커싱을 하세요. UI를 예쁘게 만든다든지 뭐 블루투스를 좀 빨리 연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파워를 적게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큐리티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못하시고요. 동시에 아직도 엔드노드 단에 어떤 종류의 어떤 시큐리티 블록과 어떤 시큐리티 요구사항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스탠다드로서 디파인되어 있거나 혹은 인더스트리얼하게 공유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큰 챌린지를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자는 게 이제 풀스케일이 새로 모토도 바꾸면서 지금 IoT 마켓에 접근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님 것처럼 기본적으로 컨트롤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를 분리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로 쉽게 우리 유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 농협 사건이 있었죠.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뭐 PC를 들고 USB 꽂고서 농협 서버 있는 데 들어가서 데이터를 해킹을 해갖고 그때 뭐 몇백만 명이었나요? 몇천만 명의 그 개인 계좌 정보를 다 비밀번호 다 해킹해왔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하니 한 렉 안에 적어도 6인치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렉 안에 데이터 서버하고 컨트롤 서버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서버 안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서버에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해킹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고 그 중간에 어떠한 시큐리티 블록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많이 분리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뭐 국가적인 사태가 됐죠. 그때 거의 농협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영업을 못했었죠. 손해만 해도 거의 몇 조 원에 달했을 거예요 아마. 농협 뭐 카고 같은 분들한테 더 심각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게 지금 기대이 많이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나온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어 라우터하고 스위치하고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 피지컬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데이터 서버에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저희 데이터 컨트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1kg가 됐든 2kg가 됐든 3kg가 됐든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컨트롤 센터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엔크립션이나 디크립션 엔진이라든지 킥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선티케이션 같은 부분들을 안드로이드에 그게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네트워크의 구성인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엔드 유저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자기가 일반적으로 쓰던 대로 인터넷에 접근한다 할지라도 자기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저장된 것들이 다른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되거나 혹은 리키지 되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SDN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 다음에 하드 솔루션들도 홀스케일이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오토모티브도 굉장히 좀 요즘 이제 커넥티드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큐리티 요구사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토모티브를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BMW나 폭스바겐, 뭐 아우디 뭐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오토모티브 회사들은 사실 시큐리티를 잘 몰라요. 왜냐면은 시큐리티란 개념 자체가 이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토모티브가 지금까지도 거의 뭐 시큐리티 블락에 대한 부분들이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 텔레메틱스라는 서비스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난리가 한번 났었죠.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아마 올 초였을 것 같은데 어떤 교수가 GA 몬스타망을 자기 랩탑을 들고 와이파이망으로 연결을 해서 GA 몬스타에 접근을 해갖고 GA 몬스타 망을 통해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문을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M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이게 달리는 자동차에 문을 열 정도가 되면은 달리는 차를 세울 수도 있을 거라며. 자기 마음대로 조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큐리티가 그만큼 이제 취약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중반이었을까요? 그때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페서가 와이파이가 달려있는 랩탑을 들고서 테슬라 자동차를 섰다 가다 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아무 차나 하나 선정을 해갖고. 그래서 이 시큐리티라는 물학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배운 사람들이 밤새는지 모른다고 가장 최상위의 시큐리티 블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포스 장비라든지 금융 시스템에서 이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큐리티 블록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에 사용되어 있던 어떤 엔크립션, 디크립션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서시케이션 엔진 같은 부분들을 ECU 레벨까지, 그러니까 뭐 MCU라든지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부분 레벨까지도 지금 이제 인베이티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VTX와 같이 인프라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차량용 자율주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현재 블락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뭐 비전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F,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VTX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실사 내비게이션 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사 내비게이션을 리얼타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에 맞는 어떤 시큐리티 블록도 같이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노드죠. 이게 지금 프로븐 테크놀로지도 없고 쓰다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PCI, 기존에 쓰던 크레딧 카드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어떤 디펜스 같은 경우는 FIPS라든지 트러스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PCI PD와 같은 어떤 표준화되어져 있는 스트럭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IoT는. 지금 현재도 IoT에 접근되어져, 그러니까 IoT라고 하면 저희들은 보통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인터넷이나 웹에 접촉하는 디바이스 Io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미 5억 개의 디바이스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까지 25억 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5억 개의 디바이스가 접근하는데 아무런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어떤 IoT를 만드는 회사들이 스타트업 컴퍼니고, 이제 인큐베이팅 회사에서 그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IoT라는 서비스가 마켓에 이제 프리미를 해주는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후스케일이 제공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후스케일은 다행히도 다행인지 아니면 좀 재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요. 엔드노드 땅부터 해갖고 서버 땅까지의
MCU와 MPU, 아날로그, RF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또 시큐리티 블록들을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피지컬리 디바이스 프로텍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로지컬리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세 가지의 배수를 통해서 엔드 디벨로퍼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한 20년에서 25년 동안 해왔던 리더십이 있고요. 그런 리더십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큐리티를 보장해드리고 엔진을 제공해드리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아직 IoT가 된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표준 테스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크 기업이라든지 벤치마크 오거나이제이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큐리티 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만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오토모티브가 됐든 아니면 엔드로이드 같은 상관없이 시큐리티만 주로 하고 있는 어떤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데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도 해주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을 해서 그런 챌린지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제공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리더십 포지션은 SA는 알아보면 저희 말씀드린 것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드웨어까지 많은 부분들을 이미 프로그램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간에는 오토모티브 MCU가 그냥 MCU 코어하고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블록까지 하고 프라이머시가 됐다 치면은 거기에다가 HSM이나 혹은 HSE와 같은 그러니까 SHE와 같은 실리콘 레벨의 하드웨어 블록들을 다 유입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 SH라든지 HSA 같은 경우에는 ISO 26126이라고 하는 펑셔널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H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 프레스 리리즈를 한 것 같은데 그 비전용 32비트 코아텍스 A53 베이스의 비전 프로세서를 리리즈했는데 거기 처음으로 ARM 베이스의 SH 시큐리티 블록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플래시레스 SH 블록이라고 해서요. 보통은 시큐리티를 구현한다고 하면 엔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구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이제 D램이나 SPI 플래시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 쪽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플래시레스로 펌웨어 베이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제작이 되어져 인플루먼트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MCU,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프로세서들에 다 적응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호단이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든지 입소, 그 다음에 트레이더 같은 그룹에 이때 풀스케일에 참여를 해서 각각의 스탠다드에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든지 입소라든지 트레이더 그룹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커넥티비티에 대한 시큐리티만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것도 어떻게 구현할 건지, 어떤 방식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디파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EMBC라고 하는 벤치마크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MCU라든지 CPU에 대한 벤치마크를 해주는 컨설팅 펌인데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큐리티 아키텍처 혹은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시큐리티를 낮춰갖고 IoT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 또 저희 풀스케일의 미디어 폴리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걸 위해서 그것만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큐리티 트레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보스턴, 시카고, 토론토, 오스틴, 달라스, 셴젠, 뉴욕, 캠브리지에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BMC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큐리티에서 저희가 이제 이해도가 낮은 그 벤처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 회사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시큐리티 블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서포트까지도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큐리티 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랩은 단순 소프트웨어만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나 칩 디자인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크로스 디비전하게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SDK,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추얼 랩을 만드는 거고요. 현재 지금 오스틴 텍사스하고 피닉스, 그 다음에 그 영국에 있는데 루마니아, 상하이에 2015년 2Q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들을 가져가고 어떤 시큐리티 블록을
그 IoT용 디바이스라든지 서버라든지 게이트웨이 장비까지 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많이 고민되어 있던 뭐 네트워크라든지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이제 IoT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에 대한 트레이닝 부분까지 한번에 만족함을 해서 정말 시큐어드 앤드 프로세싱 구현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 오브 투모로우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많이 좀 노력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각각의 뭐 솔루션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그 네트워크라든지 MCU라든지 오토모티브에 다 맞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시간상 자꾸 이제 기초에서 끝내야 되는데요. 그 사실은 프리스케일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스타트업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IoT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IoT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IoT용 레퍼런스 디자인부터 하고 레퍼런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SDK 같은 부분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그런 제공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프리스케일이 많은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컴퍼니와 같이 마케팅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CES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저희 CES에서 IoT 썸이라는 이제 전시 부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들이 한 거의 이제 10억 이상 들여갖고 만든 전시 부스인데, 돌아다니면서 전시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트럭을 끌고서 전 미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저희들 베이스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칩 베이스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스타트업 컴퍼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코시스템에 대한 어떤 데모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외부의 커스터머라든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도 프리스케일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LG 쪽에서 만든 이제 시큐리티 카메라가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 외에 다른 건 들어간 거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IoT에 관심 있으시고 또 시큐리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저희 시큐리티 랩에 이런 부분들을 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디바이스에 관한 정보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같이 마케팅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